합의금 협상 테이블 위에 노트북이 놓였습니다. 상대 측 변호사가 블랙박스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사고 직전. 운전석에 앉은 사람의 얼굴이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아내 수진의 숨이 멈췄습니다.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긴 머리카락, 붉은 립스틱. 남편의 차 운전석에 앉은 여자. 수진은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교통사고 합의금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3주 전이었습니다. 남편 정우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여보, 나 접촉사고 났어. 크진 않은데 상대차 수리비가 좀 나올 것 같아. 다친 데는 없어? 응. 괜찮아. 근데 합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보험 처리 말고 그냥 합의금으로 하자. 보험료 올라가잖아. 수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늘 꼼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합의금 800만 원.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남편이 원하는 거라면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얼마나 나온대? 800 정도? 상대가 좀 까다로운 사람이래? 알겠어. 내가 같이 가줄까? 아니.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남편은 3번이나 거절했습니다. 수진이 합의 자리에 오는 걸? 3번. 그때 눈치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수진은 남편을 믿었습니다. 12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으니까요. 합의 당일. 수진은 남편 몰래 자리에 나갔습니다. 남편이 혼자 감당하는 게 미안해서였습니다. 상대 측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 남편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너 왜 여기 있어? 혼자 보내기 미안해서. 같이 해결하자. 남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때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떠는 이유가 감동이 아니라 공포라는 것을. 상대 측 변호사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고 경위서, 차량 수리 견적서, 그리고 USB 하나, 합의 전에 확인하실 게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인데요. 그건 안 봐도 됩니다. 제가 다 인정하고 합의하겠다고요.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수지는 처음 보는 남편이었습니다. 늘 차분하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다급해하는 모습은? 왜 그래? 블랙박스 보면 되지? 됐어. 그냥 합의하면 돼. 사모님. 이건 보시는 게 맞습니다. 변호사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진아. 나가자. 지금. 앉아. 수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12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에게 명령조를 쓴 건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이 앉았습니다. 다리가 풀린 것처럼.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사고 3초 전. 남편의 흰색 SUV가 화면에 잡혔습니다. 운전석 창문 너머로 보이는 실루엣. 긴 머리카락. 남편은 슈컷이었습니다. 조수석에 누군가가 더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남자. 이게 뭐야? 수진의 손끝이 하얘졌습니다. 테이블을 잡은 손가락에 피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들어봐. 이건. 운전한 사람이 누구냐고. 남편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상대 측 변호사가 영상을 일시정지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여자의 얼굴이 화면에 선명하게 멈춰 있었습니다. 수진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수진은 합의 자리를 나왔습니다. 남편이 뒤따라왔습니다. 수진아. 제발. 오해야. 오해. 당신 차에 다른 여자가 운전하고 있었는데, 당신은 조수석에 고개 숙이고 앉아 있었는데, 그게 오해야? 그냥 회사 동료야. 술을 마셔서 대리 부르기 애매해서. 회사 동료한테 차 키를 줘?
그것도 새벽 2시에. 남편의 변명은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사고 시각. 새벽 2시 14분. 남편은 그날 회식이라고 했습니다. 밤 11시에 끝난다고. 수지는 12시가 넘도록 기다리다 잠들었습니다. 사고 난 장소가 어디야? 남편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물어봤어. 어디야? 사고 경위서에 있습니다. 용산구 한남동 이태원로 부근입니다. 수진의 머릿속에서 지도가 펼쳐졌습니다. 한남동. 남편의 회사는 강남이었습니다. 회식 장소도 강남 근처라고 했습니다. 한남동은 방향이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한남동에 뭐가 있어? 그 여자 집이 거기야? 남편이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진 것처럼. 수지는 남편의 눈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미안함이 아니라 들킨 자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됐어? 수진아. 얼마나 됐냐고. 2년. 공기가 얼었습니다. 2년. 수진이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입덧으로 매일 토하고 혼자 큰애를 돌보며 버텼던 그 2년. 남편은 다른 여자의 차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지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친정으로 갔습니다. 아이 둘을 데리고. 남편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는 한 줄이었습니다. 변호사를 구해. 사흘 뒤. 수지는 남편의 카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공동명의 카드. 2년치 내역을 뽑았습니다. 수진의 손이 프린터 위에서 멈췄습니다. 백화점 화장품 매장. 47만 원. 수진의 생일이 아니었습니다. 이태원 레스토랑. 32만 원. 수진과 간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한남동 꽃집. 5만 원. 매달 같은 날짜에. 매달. 꽃을. 수지는 결혼 12년 동안 남편에게 꽃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그런데 다른 여자에게는 매달 보냈습니다. 카드 내역 52건. 총 금액 2,300만 원. 수진이 둘째 출산비를 아끼려고 종합병원 대신 동네 산부인과를 갔던 그 시기에 남편은 2,300만 원을 쓰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수진아. 정우가 전화를 안 받는다. 무슨 일이야? 어머니. 정우 씨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내가 말해봐. 애들은 왜 친정에 있어? 어머니 아들이 2년 동안 바람을 피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교통사고 합의하러 갔다가 알았습니다. 블랙박스에 다 찍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진에게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하려고. 일주일 뒤. 수진의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수진 씨. 상대 여성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누군데요? 남편분 회사 사람이 맞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변호사가 보내온 서류를 수진이 열었습니다. 여자의 이름 옆에 적힌 직급. 인사팀 과장. 그리고 그 아래.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남편 정우의 직속 상관이었습니다. 직속 상관이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의 최근 인사 기록. 2년 전 대리에서 과장으로 특진. 같은 해. 성과급 2배 인상. 모두 인사팀을 거친 결정이었습니다. 수진의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남편이 2년 전 갑자기 승진했을 때 수진은 축하한다고 케이크를 샀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촛불을 불었습니다. 그 승진의 대가가 무엇이었는지도 모른 채. 그래서 그 여자가 남편 차를 운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같이 있었으니까. 수진 씨. 이건 단순 외도가 아닙니다. 회사 내 부적절한 관계로 인사 비리까지 엮여 있어요.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건 물론이고
남편분 회사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지는 창밖을 봤습니다. 12년 전. 남편이 프로포즈하던 날도 이런 오후였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변호사님. 네. 전부 다 가져올 수 있나요? 양육권, 재산 분할, 위자료, 전부. 이 증거면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남편 정우는 매일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한 번만 만나자. 설명할 게 있어? 수지는 받지 않았습니다. 47통. 일주일 동안 47통의 부재중 전화. 수지는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조정기일, 법원 복도에서 남편과 마주쳤습니다. 남편 옆에는 여자가 없었습니다. 혼자 서 있었습니다. 양복이 구겨져 있었고 눈 밑이 검었습니다. 수진아. 정우 씨.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씨. 12년 만에 처음 듣는 호칭이었습니다. 아이들 좀 보게 해줘. 제발. 법원이 정해주겠죠? 조정실에서 남편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재산 분할 50대 50으로 하겠습니다. 양육권도 공동으로. 수진의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카드 명세서 52건. 블랙박스 영상 캡처. 인사 기록 사본. 그리고 한남동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남편 명의였습니다. 의뢰인 측은 유책 배우자의 재산 분할 비율 축소. 위자료 5천만 원. 단독 양육권을 청구합니다. 혼인 기간 중 부정행위 및 공동재산 유용 증거입니다. 남편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오피스텔. 수지는 그것까지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월세 150만 원. 14개월치. 2,100만 원이 더 있었습니다. 수진아. 이러지 마. 우리 아이들 생각해서. 아이들 생각했으면 안 그랬어야지.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이미 끝냈다는 것을. 판결이 났습니다. 단독 양육권. 수진에게. 재산 분할 7대 3, 위자료 5천만 원. 남편 정우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을 받던 날. 수지는 법원 계단에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옆에 섰습니다. 수진 씨. 잘 싸우셨습니다. 싸운 게 아니라 지킨 거예요. 제 아이들을. 수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이들 사진이 배경화면이었습니다. 큰애가 5살. 둘째가 3살 때 찍은 사진. 남편이 찍어줬습니다. 그때는 가족이었습니다. 한 달 뒤.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진아. 어머니. 정우가 회사에서 잘렸다. 인사비리 건으로.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도 같이 잘렸다더라. 이미 정우를 떠났고. 내가 못난 자식을 키워서 미안하다. 손주들 보고 싶으면 내가 찾아갈게. 너 편한 때에. 수진의 눈에 처음으로 눈물이 고였습니다. 12년 동안 시어머니와 한 번도 가까운 적 없었는데 이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머니. 아이들 보러 오세요. 이번 주말에. 석 달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매일 아침 출근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 수진의 차 블랙박스에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녹화 중. 수진이 웃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던 그 기계가 지금은 그냥 일상의 일부였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사람. 이번에는 수진 자신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운전석에